그 월급에 잠이 와? 네, 행복이 자라는 죄송합니다. 예,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티 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꼰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꼰대 휴가 같습니다. 예, 꼰대가 없으니까 왠지 그 옆에서 잔소리 하시는 그분이 없다는 그런 약간의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자리를 이제 저희 경제습관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이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의 주인 되는 습관 세 번째 주제 투자 습관 관련돼서 이어서 계속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진행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자, 투자 여러분들이 참 어렵기도 어렵고 관심들도 많으실 텐데. 네. 자, 투자를 이제 했다가 손해 보신 분들은 아예 다시 안 해.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남들이 이제 안 하다가 남들이 좀 수익 많이 내고 하면은 또 그냥 땡빛을 내서 묻지마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양극단으로 갑니다.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네.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투자는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습관처럼 밥 먹는 습관처럼 뭐 운동하는 습관처럼 네. 꾸준히만 하면 누구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럼 투자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 하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쪽 아니고 이거는 이거요? 그 앞에. 자, 근데 정치자분들 일단 투자하면 머리부터 아프실 텐데 일단 재테크의 기본되는 예금 적금 네. 조차도 모르는 정치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희 방송 청취자들 이제 알 것 같아. 그러시겠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재테크 배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도 강의 나가 보면은 예금 금리 요즘 5%도 아닙니다. 지금 표시는 5%돼 있지만은 요즘 3%도 안 나오죠. 네. 뭐 일단 뭐 5%를 치고 네. 예금 금리 5%짜리와 적금 금리 5%짜리를 네. 1년 뒤에 누가 더 이자를 많이 받나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 예금, 어떤 사람 적금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들 중구난방입니다. 네. 당연히 예금이 1년 뒤에 이자를 더 많이 받죠. 네. 아마 지금 정치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네. 이거조차도 헷갈려하는 분들이 현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정치자분들의 금융 지식이라는 겁니다. 특히 초년생들은 많이 모르실 것 같으세요. 네. 혹시라도 일말을 모르는 분 계실까봐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네. 정리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1년 1월 달에 1,000만 원 목돈을 한 번에 집어넣으신 분 암산이 안 되니까 서로 네. 그 1년을 10달이라 치고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매달 적금을 넣으시는 분 네네. 1년 뒤에는 총 금액이 1,000만 원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5%짜리 이자를 받게 되면 50만 원을 예금은 1년에 이자를 소득세를 생각 안 하면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적금은 어떻습니까? 1월 달에 100만 원 넣은 사람은 1월 달은 이자를 전부에 다 받을 수 있지만 네. 2월 달은 한 달 빠지죠. 그렇죠. 은행장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기업에 돈 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단순 계산으로 치면은 약 절반 정도밖에 굴릴 수 있는 은행 입장에서 네네. 굴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네. 3%짜리 요즘 시중금리 3%도 안 되죠. 3%짜리 적금이면 실제 1년 뒤에 수중에 주게 되는 돈은 이자는 약 1.5%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나마도 15.4% 이자 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질 금리는 1%대밖에 안 되는 1%대. 거죠. 네. 지금 물가가 4, 5%가 넘어간다면 네. 마이너스 금리인 거죠. 그게 그렇죠. 바로 예금 적금이고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 이자를 받으려고 아둥바둥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 넣고 내가 부자 되고 있다는 그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정치자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적금, 예금 적금에 목매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지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렇죠. 1년 뒤에, 2년 뒤에 전세금 올려주고 음. 꼭 필요한 자금들은 음. 어쩔 수 없이 예금 적금 그렇죠. 게 답이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좀 여유 자금으로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간다면 이제는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자,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가자.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문제는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위험하다는 부분 한 가지 있고 그 전에 한 가지 더 복리 비과세. 복리 비과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네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 좀 효과 있겠지 하시겠지만 그냥 오로지 원금으로만 갔을 때 네. 예금 뭐 단리로 갔을 때 내 재산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복리로 비과세로 갔을 때 얼마나 빨리 많이 불어나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깜짝 놀라는 그 그래프가 여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리 비과세를 도외시하고는 절대 내가 돈을 모을 수 없다.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빨리 갖추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 재밌는 그림이 있죠. 네. 예. 뭡니까 이게? 바퀴. 사람이 바퀴를 예, 안고 있는 그림이죠. 예, 재미있으라고 제가 사진을 뽑아왔는데 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률 1위 국가입니다. 그렇죠. 네. 이 교통사고 걱정에 대해서 부산까지 걸어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 교통사고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차선 지키고 법규 지키고 속도 지키면 네네.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고 난 사람이 열이면 열 원칙을 안 지켜서 운전의 원칙을 안 지켜서 그런 거죠.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투자에서 손해 난 사람 저한테 느껴보세요. 투자의 원칙을 지켰는데도 손해 났다는 사람 있으면 제가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제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네. 투자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손해 난 사람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원칙을 지켰는데 손해를 보신 분들, 예. 네, 항의를 직접 네. 증거를 대면서 저한테 항의를 해보세요. 네. 제가 그 항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원칙을 지켰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해서 받았다.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 확률은, 그 위험은 내가 인도를 가고 있는데 네. 고장난 버스가 와서 들이대 받았다. 그 확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그렇죠. 겁니다. 네네. 그런 부분 아니라면은 네. 투자의 원칙만 지키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주위에 손해 봤다 하는 분들 열이면 열 투자의 원칙을 안 지켜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의 원칙을 네. 이 엄청나게 많고 복잡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분산 투자, 부산 투자, 하나는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네네. 이 두 가지 어렵지 않죠? 아마 이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듣죠. 예. 근데 투자에 대한 이 기본에 기존의 대해서. 재테크 네. 책이나 기존에 들으셨던 분산 투자, 장기 투자와 제가 말씀드릴 분산 투자, 장기 투자가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 두 가지를 차이점을 조금 들어보시면 네. 이제 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그 전에 잠깐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네네. 예, 자, 뭉치 씨 어떻습니까? 해마다 연초에 신문에 전문가 네. 경제신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TV에 그렇죠. 한 사람은 올해 올라갑니다. 주식 올라갑니다. 네. 한 사람은 떨어집니다. 네.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웃긴 거는 그 넣은 보고서 지금 접근사들도 반반이에요, 반반. 그렇죠. 예. 반반이고. 나중에 책임 안 지려고. 네. 대부분 올라간다는 얘기가 많죠. 그렇죠. 네. 근데 항상 특히 언론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반대되는 그렇죠. 의견을 같이 실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또 올라가는 게 또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금융위기나 아니면 또 불황 상황에서는 예측 못해서 또 반대되는 부분이 맞겠죠. 근데 해마다 꾸준히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꾸준히 맞출 사람은 없겠죠. 네. 네. 그거는 뭐 원천적으로 신이 아닌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어찌 보면 전문가 예측이 통닭이네, 통닭. 반반이네, 반반. 그렇죠, 반반. 네. 단순 논리로 치면 반반인 겁니다. 네. 네. 근데 주위에 청취자분들 특히 우리 증권사 지점장이 내 친척인데 고급 정보 아니면은 뭐 어떤 작전주 세력 뭐 정보 이런 그 정보를 믿고 정보에 의지해서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되죠? 9번, 10번을 잘 맞춰도 저는 극단적으로 마지막 한 번에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복리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려면은 그동안에 이익 난 거를
다시 전액을 재투자를 해야만 복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9번, 10번 맞추면 뭐합니까? 네. 마지막 11번째에 IMF 오고 금융위기 와버리면 그동안의 노력 반토막 나고 3분의 1토막 나는 것이 투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즉 시장 예측이 수익률에 도움은 되지만 그게 100% 맞지 않는 이상 그렇죠. 예, 언젠가는 안 맞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정보와 예. 예측을 믿고 투자를 하지 말자. 그 전문가를 믿지 말자. 네. 오로지 원칙과 습관으로만 투자를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인 겁니다. 네, 네, 네. 그 원칙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분산 투자였죠. 네. 뭐 이미 이 방송을 들으신 정치자분은 아실 겁니다. 네. 저희 청취자들 이제 똑똑해졌어요. 네, 그렇죠. 자, 투자 네.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우량주에 투자하라 들어보셨죠? 네. 재테크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량주에 투자하자. 그렇죠. 그래서 삼성이 나오고 LG가 나오고 SK가 나오고 현대가 나오고 얼마나 우량한 기업들입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청취자분들 가진 자산이 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얼마를 투자를 해야 몇 주를 사야만이 제대로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이건희 회장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네. 요즘 뭐 실적이다 뭐다 휘청휘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네. 3년은커녕 네.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말자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고 현대를 사고 골고루 분산을 하기에는 너무 자원이 작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돈 10,000원만 가지고도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펀드 아닙니까? 펀드. 네, 네, 네. 그래서 펀드를 할 수 있고 펀드를 하게 되면 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펀드 투자를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펀드를 하라는 목적이 막 수익 막 그런 일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펀드를 하면 이 펀드 안에 종목이 여러 개가 나눠져 있어서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다시 네. IMF 올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삼성조차도 망할 네. 수 있습니다. 네. 뭐 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망하면 20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단순 논리로 치면 5%밖에 손실이 더 됩니까? 네. 깡통이 되더라도 네. 나머지 95%가 살아남아만 있으면 회복되겠죠. 그렇죠. 얼마든지 그 5% 손실은 메꾸고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깡통 주식이 있습니다만 펀드는 깡통 펀드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재산을 지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분산 투자를 위해서 일단 펀드를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작은 자원으로도 얼마든지 골고루 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펀드만 한다고 수익이 나냐?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죠. 주위에 나는 펀드 했는데 손해를 봤다. 아마 정치자분 중에는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많죠. 많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부류, 유형. 펀드가 했더니만 손실이 안 난다 아닙니다. 펀드는 투자의 방법일 뿐이고 그 투자의 원칙일 뿐이고 펀드를 가지고 했는데도 손해를 보는 것은 투자의 방식이 잘못된 건데 그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바로 목돈 투자. 목돈 투자. 목돈으로 한 방에 집어넣어서 차이나 펀드 옛날에 1년에 100% 수익 날 때 한 번에 1억 1,000만 원씩 넣었다가 어떻게 됐죠?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나서 10년째 마음고생하는 그렇죠. 청취자분들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배우자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그렇죠. 네. 그거는 상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목돈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어떤 투자도 손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돈 투자해서 이익 볼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비결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싸게 사서 네. 비싸게 팔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손쉬운 방법입니까? 근데 그렇죠. 왜 못합니까? 왜? 언제가 쌀 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까 지금이 싸구나 알지만 이 앞을 모를 때는 지금이 싼 줄 알지만 어떻게 되죠? 한 방에 반토막 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적립식을 내가 하겠다. 근데 나는 내가 보고 떨어지면 내가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시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가 떨어졌어. 네. 떨어졌는데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 안 넣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가는 그 다음에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친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허다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자, 말 그대로 자기가 임의적으로 적립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습관을 말씀드렸죠. 습관.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예측도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적립식이라는 건 임의적으로 하는 적립식이 아니라 기계적인 정기 적립식을 말씀하시는 자동이 거죠. 칠 건 정기 적립식. 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데 목돈 투자 절대 안 되겠다. 이제 그리고 적립식으로 가면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겁니다. 네.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적립식은 절대 손해 안 난다.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손실 날 때 같이 나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목돈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손실이 덜 나고 있다가 조금만 경기 반등해 주더라도 벌써 원금 회복하고 벌써 이득을 보는 구조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 있다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적립식 투자를 하자 하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부류 중에서 첫 번째 안 되는 부류가 바로 목돈 투자하신 분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 세 가지 부류가 바로 적립으로 했는데 손해봤다는 분들이 청취자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네. 그 부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그 전에 물타기 효과, 적립 효과가 왜 안심하고 왜 괜찮은지를 청취자분 중에서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네. 물타기 효과에 대해서 짧게만 네. 말씀드리자면 네. 보시는 것처럼 성미 급한 사람이 검은빵 주인이 네. 내 원금 24만 원 가지고 그렇죠. 한 방에 다 사버리면 그 반지 두 개밖에 못 사죠. 네. 하지만 극단적인 예시긴 합니다만 첫 달에 한 개만 사고 둘째 달에 반토막 났을 때 나머지 12만 원 가지고 6만 원 떨어졌을 때 두 개를 산다면 총 3개를 갖게 되죠. 네. 그랬다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 가격이 좀 덜 올랐지만 네. 목돈 투자를 하신 분은 여전히 손실을 4만 원 손해를 보고 있지만 네. 물타기 적립식 투자를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3개 곱하기 10만 원, 30만 원, 원금 24만 원, 6만 원 이득 받죠. 네. 상대적으로 10만 원 이득 받죠. 네. 이것이 바로 적립식 효과의 네. 물타기 효과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 투자를 하게 되면 꾸준히 매입 단가를 떨어뜨려서 힘을 비축했다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타기 효과, 적립 투자를 하자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 투자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만 네. 적립식으로 나는 적립식 투자, 적립식 펀드를 하고 있는데도 손해봤다는 분이 무려 3가지 유형이나 있습니다. 네. 그 사례를 보면서 네.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실제 이 그래프가 좀 잘려서 안 보입니다만 요 밑에 약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제가 투자 권유하신 제 고객분의 실제 그래프 상황입니다. 네. 2007년 9월 달에 한 달에 30만 원씩 적립식 펀드를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자마자 한 10% 이득 났다가 마이너스 15% 손해를 봤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32%까지 손실을 봤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때가 때. 아시다시피 미국 금융위기입니다. 네. 서프라임 모기지. 네. 적립으로 들어갔는데도 마이너스 32% 손해를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어떻게 됐죠? 이때 2007년 9월 달에 목돈으로 한 방에 1,000만 원 1억 넣으신 분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70% 곱하기 네. 2 하면 됩니다. 대략. 네. 70% 3분의 1 토막 나던 시절에 아마 청취자분 중에서 지금도 그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분이 아마 아직도 계실 겁니다. 네, 네.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떻습니까? 이때 이미 그래프가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이때 2008년 10월 달에 이렇게 불과 한 달만 해도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패닉이죠, 패닉. 네, 패닉, 공황 상태가 되죠. 네. 그래서 첫째로 팔고 나온다. 둘째, 팔진 않지만은 잠깐 쉬었다가 조금 반등, 바닥을 확인하고 네, 조금 네.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 된다. 네. 네. 마지막 남은 유형이 뭐냐? 계속 이어다 할게요. 마지막 남은 유형이 바로 꾸준히 들어간 유형. 꾸준히만 가게 된다면 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누적으로 꾸준히 들어가서 누적 수익률로 약 12% 수익을 내고 팔고 이분은 실제로 팔고 나오셨어요. 적립으로 들어가서 적금으로 넣어서 가지고 누적 전체 금액의 12% 난 게 아니죠. 네. 적립으로 들어가서 전체 금액 12%니까 단순 계산으로 적금이 있다면 24%짜리 적금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중에 네. 24%짜리 적금이 없죠. 네, 네. 이만큼 2년 만에 낸 겁니다. 하지만 네. 2년 만에 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연 평균 수익률 12%를 낸 거죠. 네. 괜찮죠? 네네, 괜찮네요. 자주 오지 않는 IMF조차도 네. 금융위기조차도 이렇게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네. 용수철은 어떻습니까? 누르는 힘이 세면 셀수록 튀어오르는 힘이 세죠. 그 방식으로 해서 가는 것이 바로 적립의 힘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이게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견딜 수 있는 거고, 근데 습관이 안 돼 있는 상태시면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세 가지 유형. 세 가지 중 아까 투자를 하자 네. 말씀드렸고 마지막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투자를 하는데 뭡니까 투자를 하는데 오래 꾸준히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네네. 자 이렇게 꾸준히 불입을 하게 되면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하면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 습관.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워낙에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금 적금만 가지고 믿고 갈 수 없겠다. 네. 해서 복리 비과세를 가면서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믿고 가서 될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하시면 된다. 아까 그래프 보신 것처럼 꾸준히만 적립식으로 펀드로 꾸준히만 가게 되면 내 자산이 분산이 되어 가지고 가게 되고 또 기간에 대한 분산 적립식으로 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주 오지 않는 20-3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는 그런 금융위기에서조차도 꾸준히 적립식으로만 가게 되면 가뿐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것이 바로 적립식 투자다. 네. 그래서 투자도 습관처럼 하게 되면은 습관처럼 된다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아까 펀드를 했는데 손해봤다는 유형이 네 가지 중에서 목돈 투자 안 됐죠. 그렇죠. 네. 적립으로 봤다 하는 분 중에서 안 되는 분이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그 손실이 나고 있을 때 팔고 나오는 분은 안 되겠다. 네. 그다음에 잠깐이라도 쉬는 분은 안 되겠다. 네. 이 세 가지 부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남은 부류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꾸준히 장기적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 투자하면 좋다고 투자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 네. 장기적으로 하면 좋다고 해서 5년 10년 묻지마로 계속 오래 했는데도 손해봤던 분이 아마 청취자분 중에 계실 거예요. 네. 그것이 이상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모니터링 습관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투자 습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남은 모니터링 습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은 오늘 설명을 다 마칠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돈의 주인 되는 습관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영재 소장님. 오늘은 이제 투자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초년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가 정말 유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습관의 중요해서 이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분산과 적립식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뭐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